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함수를, H 함수를 알아내서 그 H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물론 당연히 H 함수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문제 물어본 게 이제 H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H 함수를 알아보려고 해봤었는데,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3차 함수가 0,0을 지날 거고, 최고차가 이제 양수인 상태로 원래는 처음부터 이제 확인을 해봤을 텐데, 그놈은 안 되는지 확인했었어.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원점 여기쯤에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만난 점이 여기서 생기는데, 0,0에서 접선을 그려. 그런데, hx 절대값 취하면은, 접선을 그리면 이거고, hx 절대값을 취하면 이 아래 있는 거 다 위로 저 올릴 거고, 그랬을 때, 얘랑 얘랑 더해서 gx가 0 되는 놈이, 어딨니? 이거. 0 되는 놈이. 이건 다 양수잖아, 함수값들이. 더해서 0을 만들 수가 없겠지. 더해서 0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부분,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가지고 있을 때, 그때 0이 될 수 있는데 gx가 이렇게 그려지면 0,0에서부터 오른쪽이 다 양수야. 그리고 h 함수한테도 다 절대값을 취할 거야. 그래서 0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안 생기는 거지, 그지? 이건 이제 모순이어서 일단 배제하고 생각을 할 거고요.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고, 0,0이 여기쯤 있어서 접선을 그릴 거고, 만나는 요점 여기가 0,0 이 정도 잡아주고, 이렇게 그리니까 3, x 코 3이라는 점이 여기 요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지난 시간에 좀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 3차 함수가 갖는 나머지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줄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요거 잡기 전에 여기가 12라는 거고, x = 12가 여기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요거 가본 조건, 요 가본 조건이 fx의 절대값이 하는 부분 요거고, 그 다음에 gx는 이거고, 더해서 0 만드는 거잖아 이거. 근데 그게 접점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크기가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요 함수값이랑 요 함수값이랑 크기가 같고, 부호만 서로 반대인 점에서 이게 접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뒤집었을 때. 그래서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혔을 때 여기 접해야 되는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 접하는 점이 여기가 K란 얘기겠지. 요 정도가 이제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근이 0이라는 근을 갖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 직선이랑 접하게 그린 그 3차 함수하고 직선을 뺀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보면 그 놈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0이란 얘기고 여기가 12란 얘기고, 그럼 이때 요 변곡점의 위치는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점도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요게 이제 3등분 떼는 점들이니까 요 놈의 위치가 4, 8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기 변곡점이 어딘가 있을 거고, 걔는 x = 4라는 점을 가질 거고, 이 기울기랑 같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얘랑 기울기가 같은 순간 변화를 만드는 요 x좌표 여기가 8이라는 얘기겠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4. 요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K라는 점은요
얘를 뒤집었을 때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을 X축에 대칭을 시켜서 그리는, 요렇게 그리는 놈을 생각해보면, 그게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이 K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예, 그걸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편한 게 3일대의 함수가 요 정보를 사용하려면, 3일대의 함수, 한 3이라는 놈이 여기쯤 있는 건지, 여기쯤 있는 건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거든. 이 fx한테 절대값을 취할 거기 때문에 3이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계산법이 달라져서 그걸 확인해야 돼. 그거 이제 그 부분 이제 계산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fx를 우리가 fx를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두고 0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알파랑 베타라는 나머지 두 근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세 근의 합은 이 직선과 연립을 하든 연립을 하지 않든 세 근의 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그죠? 그거 3등분한 게 변곡점의 위치일 거냐. 맞죠? 여긴 근이 여기서 봤을 때는 0하고 알파하고 베타인데 직선과 연립한 놈을 봤을 때는 0에서 접하고 10이라는 실근 하나 가지니까 세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 0에서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싶은데 0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식할 수 있어. 물론 계산해도 나오겠지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나머지 두 점까지의 거리의 곱. 됐어? 근데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A니까 A가 남아있을 거여서 F 플라임 0을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돼. 미분해도 돼. 고배식에 대한 미분으로 미분해보면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음수야. 여기는 이 A. 그대로 갖고 와야 돼.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A 곱하기 알파 베타 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fx하고 gx를 가지고 우리 이제 이 계산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이제 계산해 나가면 되는데, 첫 번째 확인할게. 요 K부터 확인할게요. 요 K라는 놈은, 이 기울기의 부호가 다른. 이 K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놈의 기울기와 부호만 서로 다른 거잖아. 근데 이제 기울기라 확인해 놨네. 그래서 K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서로 부호만 다르면 돼.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해야 될까? 이것도 아까 여기다 그렸다가 지운 것처럼 2대1 비를 쓰면 되지 않냐? 이게 접점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직선을 그렸을 때.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접점, 여기가 변곡점.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2쯤 해당하는 놈이고 여기가 3분의 3에 해당하는 놈이거든? K는 6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K는 6이라고 나올 거고, 요 K는 6이라고 나올 거고, 얘랑 이제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중간 어딘가 있을 텐데, 그놈은 이제 X 이퀄 2겠지. 그게, 이란 놈이 뭐 여기쯤 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이란 놈이 거기 있을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3이라는 놈에서의 부호야. 3이라는 놈에서 부호가 여기, 알파보다 오른쪽에서 3이랑 X 이퀄 3이 여기서 정해질 건지, 알파보다 왼쪽에서 3이라는 놈이 정해질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함수값 찾으면 되겠죠. F함수에 3을 집어넣어 보고 결정을 할 건데, 집어넣어 보시면은 3A, 그리고 3-알파, 3-베타.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거든. 지난 시간에 이거를 쓰려다가 이렇게 표현도 안 해놨었지,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그래서 함수값 부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또 정의해 보시면, 여기 뭐 9 마이너스 3배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네. 이때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양수겠죠. 그죠? 여기가 0이고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그래서 알파, 베타 곱한 거 양수고요. 알파, 베타 더한 거 12야. 얘가 36.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 곱한 게 3 곱하기 A가 지금 현재 음수거든요. 12, 36. 얘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36에서 9를 빼면 27? 27 되나요? 네. 기울기부터 좀 구하자. 이 알파, 베타를 좀 정해야 되겠다. 기울기부터 확인할게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확인했고, 이거 6일대의 기울기, 6일대의 기울기가 이놈과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서, 확인을 해서 찾아보시면, 오케이. F 플라임 6 쓸 거예요. F 플라임 6을 쓸 거고, 그럼 그 6일대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의 부호 바꾼 거로 쓰면 되는 거지. 6일대의 기울기를 써보시면, F 플라임 X5로 만들어 놓자. F 플라임 X는 A로 다 묶을 거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X 마이너스 베타, X, X 마이너스 알파. 기울기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라. 여기다 이제 6을 집어넣고 F 플라임 6 찾아보시면 6 마이너스 알파, 6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6에 36 마이너스 6 베타, 36 마이너스 6 알파. 뭐 이런 모습으로 정리를 좀 해서 알파, 베타의 곱이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딴 데는 없지? 알파, 베타의 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알파, 여기도 마이너스 6알파가 있고, 마이너스 6베타, 여기도 마이너스 6베타가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상수가 여기 36, 72고요. 66에 36. 36이 3개 있는 거야? 108? 여기 플러스 108.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 놈이, 이 기울기에 부호 바꾼 거. 요 놈이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랑 같아야 된대. 그리고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2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지? 그래서 얘 왼쪽으로 넘겨서 여기 있는 A 알파, 베타, 여기도 A 알파, 베타가 넘어오니까 두 개의 A 알파, 베타 곱이 144. 마이너스야. 108. 144, 108. 36. 36A가 반대쪽 넘어갈 테니까 36A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A는 약분되고.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이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이 결정돼서 얘가 음수네. 근데 A도 음수잖아. 그래서 3일대 함수값이 양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알파, 베타 가지고 여기 적용해서 그럼 이제 알파, 베타의 이제 곱을 확인을 했으니까 A만 제외하고 fx는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지. 그죠? A만 제외하고 fx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A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A를 지난 시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걸 가지고 A를 결정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F3을 H3을 요 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건데 fx가 3일 때 양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H3을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F3과 G3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거 부호 바꿔서 계산해서 이상하게 나왔던 거죠. 3이라는 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산했었거든? 그게 이상하게 나왔던 거지. 3일 때가 양수래요, 함수값이. 그래서 이 알파보다 오른쪽에서 x = 3이 여기쯤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계산돼요. 여기서 A 확인할 수 있을 거고.
3 집어넣으시면 A는 얼마? 18. 아, 모르지. A를 구해야지. X 대신에 3 집어넣을 거고,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GX는 요 놈인데, 알파, 베타의 곱은 18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X한테 3 집어넣으면 54A. 이게 지금 F3이랑 G3 더한 값이겠지? 요거 전개할 때 안에서 알파, 베타의 합이랑 곱이랑 다 구해놨어요. 합은 12, 곱은 18. 요거 계산해서 다 숫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요거부터 정리할까? 9 마이너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러면 12니까 36. 얘는 54. 18. 얘는 18. 그러면 얼마예요? 27. 36, 27. 9? 9? 값이 마이너스 9. 얘가. 근데 그 값을, 아니지. 요거는 마이너스 9. 요것만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27A 플러스 54A. 결과적으로, 54A. 27A만 남겠네.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겠네. 9, 3, 2, 6. 그죠?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러면 이제 A 값까지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fx를 다 완성한 거거든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fx를 그냥 쭉 써내셔도 되고. 그런데, K의 값을 구했죠? 6이라고. 그리고 그 6일 때의 H 함수 값을 구해보라고 하면, 이 길이, 이제 fx가 양수니까, 이거 그냥 쓸 거고. 근데 gx는 음수지. 그죠? 여기서 함수 값이 0 되겠는데? H는? 얘가 양수. gx는 음수. 근데 크기는 같다며. 그러니까 얘는 0.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11일 때 또 이제 요 놈이 11보다 큰데 있는지 작은 데니까 11이라는 위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또 따져야 되는 거야. 여기 있을 거야, 11은. 그래서 요 2차식에다가 11 집어넣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F 전체에다가 11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제. 그때 구호를 보고 판단할 건데 음수가 나올 거라서 여기쯤에 11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 이제 fx의 절대값을 취하라고 하면 함수값이 음수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gx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해결이 되는. 어저께 좀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이 함수 여기 이런 위치 정도 찾아내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계산을 알아내야 되는 거야. 많이 좀 불편한 문제였어요. 수렴 발산. 여기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추가로 더 공부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 수열의 극한이 문과 애들이 공부하는 거였어.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수열의 극한이 이제 문과 쪽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아예 빠지고 이제 순수 이과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열이라는 놈은 변수가, n으로 만들어지잖아. 네. 항수 n에 따라서 이제 함수 값이 변하는. 어쨌든 수열이라는 애도 함수의 일부분이에요. 수열도 함수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수열은 함수로 표현하는 게 다 가능한. 근데 함수는 다 수열을 바꿀 수는 없고, 수열은 함수의 되게 일부분이어서, 함수의 성질, 함수의 극한이 가지는 성질을 수열의 극한도 다 가져요. 실제로 뭐 수학 참고서 같은데 또는 뭐 해설서 같은 데를 확인해 보면 함수는 실수로 대응하는 대응 관계야 라고 얘기하고 수열은 얘도 대응 관계예요. 근데 자연수,
항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대응관계라고 부르거든. 이제 범위 자체가 함수가 훨씬 더 큰 거지. 수열은 되게 극히 일부분인 거지. 함수인데. 변수가 함수에서는 이제 실수 x로 변수가 표현되는 거고, 수열에서는 자연수 n으로 변수가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 함수의 극한에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함수 값으로 다가가는 극한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수열은.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이 점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을 살펴보자 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도 볼 거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도 볼 거고, 그 두 놈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해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해서 두 개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수열이라는 놈은 항이 점으로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놈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이게 듬성듬성 보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극한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듬성듬성 보는 게 아니고 이 점으로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라서 이 사이에 되게 함수값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수열의 극한은 그게 없잖아.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뭐 좌극한이라든가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우극한이라든가 이걸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수열의 극한을 볼 수 있는 게 n이 계속 커지든가 아니면 n이 계속 작아지든가. 극한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수열의 극한. 오케이? 이제 뭐 여기서 해야 될 건 이제 수열 단원에서 공부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나 합의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그마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고, 그리고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돼.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한을 계산한다고 하는 건 아무거나 계산하진 않거든. 보통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그게 극한값이야. 보통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수열의 극한은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무한대를 집어넣을 거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면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들을 살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함수의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살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살폈고 0으로 가는 것도 살피고 특정한 값 a로 가는 것도 살피고 막 이랬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되게 사실 한정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함수 극한 공부할 때 극한값을 내가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어떤 형태였냐면, 이게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바로 나오는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지? 숫자를 집어넣으면 나올 테니까. 근데 부정형이라는 게 있었어. 걔네들 다루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었지. 부정형의 극한들 중에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두 가지를 보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다뤄야 돼? 제곱차항으로 나눠. 그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항의 차수를 읽을 수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수투라는 단원을 공부할 때는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가 아니야. 그건 다항함수일 때나 차수를 읽을 수 있잖아. 로그함수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최고차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가장 큰 항으로 나누는 거. 그게 원래 성격인데, 수투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다루다 보니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엄밀한 수학적 정의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루는 기본 해법은 분모의 가장 큰 항으로 나눈다야. 분모 분자를. 오케이?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두 무한대 중에서 큰 거로 묶어내면 돼. 오케이? 근데 그거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수함수를 해볼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얘도 무한대로 발산이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이거든.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래. 이렇게 하면 이거 수열의 극한이야, 이게. 이거 x로 쓰면 그거 함수의 극한이고. 이거 계산할 때 큰 놈으로 묶어낼 거거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얘가 1 되고 뒤에 있는 놈이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그럼 1에서 0 뺄 거니까 이건 1이네.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자리를 바꿔서 큰 놈이 뒤로 가잖아?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0 마이너스 1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맨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뭐야?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없어? 너무 쉬우니까 묶어내기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루트를 주는 거지. 그래서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해서 계산하기로 했었죠? 계산한 방법은 뭐 수체에서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나오는 함수들이 이제 초월함수들이 좀 나올 거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16번 정의 문제를 하나 볼까? 1번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2번. 근데 이게 음. 베타가 0으로 수렴하면 오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1번 틀린 거야. 2번은 2번도 틀렸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다.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야. 맨날 0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도 틀렸어. 3번.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나? 무한대 곱하기 0도 부정형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이 함수에 해당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요거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냐면 0이라는 놈을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꿔. 네.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거든. 해법은 그렇게.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 꼴도 부정형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맨날 0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부정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번도 틀린 문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이 저런 부등식을 가져. 그러면 극한값도 부등식이 일치해. 이거는 이건 맞지 않나요? 조금 더. 근데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둘 다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수렴값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한다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등호를 붙여야 돼. 등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4번도 틀려? 다 틀렸는데? 그럼 5번은 뭔데? 제가 0이 되면 리미트 AN이 그리고 리미트 AN이 알파랑 수렴값을 가지면 거기까지가 조건이야. 그럼 리미트 BN은 알파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5번만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부정형 읽어내는 거. 그리고 수열의 극한이 가지는 성질. 어떤, 위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처럼 두 함수, 아니, 이거 수열이지? 두 수열이 수렴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놈 가지고 사칙연산할 수 있는 거야. 네. 그게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극한의 성질이거든? 수열의 극한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사칙연산을 마음대로 우리 막 해도 되는데 그때 조심할 건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건 조심해야 되고 그거 확인해야 되고 1번은 구해서 계산하면 1번은 구할 수 있겠어? 1 곱하기 2n-1 플러스 앞에는 1, 2, 3, 4를 볼까요? 뒤에서는 1, 3, 5, 7을 빼고 네. 맞니? 앞에 곱해지는 건 1, 2, 3, 4 뒤에서 곱해지는 거는 1, 3, 5, 7을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간 거니? n-1 곱하기 3 n 곱하기 1까지
n-1 곱하기 3 플러스 n 곱하기 1까지 이렇게. 일반항 구해서 극한급 계산할 수 있어요. 극한급 계산할 수 있고, 뭐 일단 일반항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항 구할 때 변수를 n으로 잡는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요 n이 변수가 아닌 거지. 네. 이건 고정으로 나와 있는 놈이니까 우리는 변수를 따로 잡아야 돼. 일반적으로 그 k라는 변수를 뭐 하나 더 추가로 갖고 와서 일반항을 주로 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일반항을 여기 바로 중괄호에 있는 이놈의 일반항을 AK라고 두고, AK는 앞에서 곱해지는 숫자는 1, 2, 3, 4가 차례대로 가는 거니까 K라고 쓸 거고, 뒤에서 곱해지는 놈은 2n에서 뭔가를 빼나가는데 빼지는 수가 1, 3, 5, 7로 가는 거니까 빼지는 놈을 2K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일반항을 써서 여기다 시그마를 취하면 이제 합을 구하는 거겠지. 시그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모 n 세제곱으로 나누고 그 식을 이제 극한 취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오케이. 얘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림으로. 중괄호에 있는 부분을 첫 번째 놈은 1이라는 놈을 2n-1번 더했다는 얘기거든, 이거. 네.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1, 1, 1 해서 요 개수가 2n-1개 있는 거야. 네. 요거 다 더한 게 첫 번째 항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라는 놈을 2n-3번 더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더한 값보다 2번 덜 더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2개 빼고 여기서부터 2. 3이라는 놈도 또 2개 빼고 또 더하고 이러겠지. 그래서 저 뒤로 가면 n-1이 3번 더해질 거고, 마지막에는 n이 한 번만 더해질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놈들을 세로 방향으로 더하는 거야. 얘를 세로 방향으로 쭉 더해주면 1이 2개 있네? 얘만 하나네? 그죠? 다른 애들 다 2개씩 있는데 얘만 혼자 있는 거야, 하나. 네.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더 해주고 빼주고, 뒤에서 나중에. 그래서 여기 없었는데 하나 더 추가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면 다 똑같이 2개씩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제 2로 묶어서 맨 처음에 누가 있어? 1 혼자 있어. 그 다음엔 1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부터 n까지 합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거 빨간색 부분 한번 빼줘야 되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이 구조를 왜 보여주냐면, 교과서 같은데 얘보다는 조금 편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좀 얘보다는 좀 구조가 편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1 3 곱하기 n-2 이렇게 써있는 놈이 있거든. 그래서 n-1 곱하기 1 2 맞나? n 곱하기 1 이렇게 써있는 놈이 있거든. 요거 계산하라는 거 와가지고 아마 공부했었을 거야. 요거 이제 일반을 찾아서 얘는 똑같은 놈이죠. 앞에 있는 놈은 1, 2, 3, 4로 증가하고 뒤에 있는 놈은 n에서 k-1을 빼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쓰라고 하면은 요거 일반항은 일반항 k, 이놈은 앞에 있는 놈이 k, 뒤에 있는 놈이 n-k-1 이런 모습으로 생길 거예요. 요렇게 일반항을 가지고 뭐 시그마 계산을 했었을 텐데,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냥 요거 중간에 있는 놈만 나와요. 얘를 첫 번째는 일반항 쓰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1이 n개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2가 n-1번이 있을 거고, 개수가 한 개만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 뒤쪽으로 가면은 n-1이 2번, n이 1번. 이거 세로 방향으로 더하면 1은 한 번 더해지고 여기 1 플러스 2 있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얘를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어. 그게 내가 누구였냐면 1 플러스 2 육면체가 맨 위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두 번째 단위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가려진 게 하나 있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2개 추가돼 있고. 그게 지금 요 놈 얘기하는 거지. 1 플러스 2. 그 밑에는 또 육면체가 추가되는 게 위에 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1 플러스 2가 있을 거야. 그리고 새로 눈에 보이는 게 3개 있는 거지. 그게 1 플러스 2 플러스 3. 요 그림하고 이 구조하고 얘하고 똑같은 놈이거든요. 이게 한동안 200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 한 2년, 3년에 걸쳐서 수능에서 계속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꿔가면서. 똑같은 놈을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거지. 한참 수열이 어렵게 막 여러 가지 공식도 많이 외워야 되고 점화식에서 그래야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외워야 되는 건 다 빠졌거든요.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놈을 다른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나오죠? 네. 근데 급수도 그냥 극한이에요. 급수를 다른 연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공부할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급수도 그냥 결국에는 수열의 극한을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조건들이 만들어지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이거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요 놈을 다루려면 이 밑에 있는 공비가 어떤지에 따라서 실험 여부가 막 판단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극한값 계산할 때 뭐 이런 모습이 중간에 어딘가 막 포함되어 있는 극한값 계산을 하라고 하면 우리 얘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봤었어야 됐어. 그래서 공비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0이라는 수렴값을 가질 거고 저 범위를 바깥으로 벗어나가게 되면 얘는 발산을 하는 거였지. 플러스일 때는 그냥 무한대로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을 할 거고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 발산을 할 거고 R이 1일 때는 얘는 그냥 1로 수렴값을 가지는 거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만 하는 거지. 그것도 발산이에요. 수렴값을 갖지 않는 거는 어쨌든 발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이 서로 다른 값들을 가져. 그래서 이 중에서 수렴하는 놈은 이만큼이네. 그래서 이 두 놈이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었죠.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었어. 급수라는 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급수에서 뭘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급수도 결국은 얘를 만들어낼 거야. 다만 이놈에 대한 시그마가 있어서 우리가 급수 계산하는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an 이렇게 써주지. 이게 무한급수죠. 근데 우리 요거 계산할 때 이 시그마를 두 개로 나눠서 리미트와 시그마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지. 실제로 계산을 하는 과정은 일단 일반항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건 수열에서 공부한 거. 얘를 뭐 그냥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여기 합을 계산하는 거. 이것도 수열에서 공부한 거. 시그마.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 얘는 그냥 n으로 표현된 식이야. 그죠? 거기에 리미트 붙이는 거야. 그게 3번이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한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급수 계산도 다른 건 없어.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이 부분까지는 어쨌든 수열에서 공부한 내용인 거고, 그놈에 대해서 얘를 정리하고 나면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테니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랑 똑같아. 따라서 등비 수열의 급수도 무한 등비 급수라는 놈이 있죠. 뒤쪽에 보면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 중에 저 뒤에 보면 무한 등비 급수라는 게 나올 텐데, 무한 등비 급수를 계산할 때도 어쨌든 이 계산할 거거든. 그러면 여긴 등비 수열의 합의 모습이 나오겠네. 그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등비 수열의 합 1-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걸 r을 내가 뒤에다 쓴 이유는 r이 1보다 크면 발산할 거거든, 이거. 네. 근데 분모는 n이 없고 분자만 발산할 거니까 이거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냥. 네. 그죠? 얘가 실험가스 가지려면 적어도 이건 만족이 돼야 돼. 맞지? 네. 요 놈에 대한 극한가스를 다룰 건데, 얘가 발산하면 안 되니까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얘도 포함하거든? 근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분모도 0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얘는 무한 등비 급수인데,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등호가 빠지지. 얘가 가진 조건에서 얘는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이고 1에 등호가 붙어요. 얘를 가져요. 근데 무한등비 급수에서는 얘가 등호가 없어요, 그냥. 네. 이럴 때만 수렴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면 얘는 값이 얼마야?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0. 따라서 무한등비 급수 계산은 그냥 1-r분의 a가 나왔던 거지. 그래서 무한등비 급수도 결국은 그냥 수열의 극한 계산하고 똑같은 계산을 할 거라는 거. 이제 앞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극한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무한급수 계산들, 일반적인 무한급수 계산들도 결국은 우리가 뭘 다뤄야 돼? 이거. 수열의 그래서 뭐 부분분수 계산도 나오고, 로그의 합도 나오고. 그래서 이건 시그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네. 무리식으로 뭐 표현된 뭐 시그마 계산도 나올 거고, 그걸 다 정리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그건 그냥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라고 해서 다른 계산법이 있는 게 아니고 수열의 합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선 계산하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이야, 이제. 수열의 극한은 일단 함수의 극한 위주로 숙제를 하시고, 수열의 극한은 한 2, 3주 정도 걸쳐서 나눠서 수열의 극한은 문제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함수의 극한 위주로 숙제를 하시고, 수투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을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했었다는 거지, 그지? 네. 이제 우리는 이 미적분에서는 이 함수들이 이제 다항함수로만 국한되지 않고 초월함수들을 가지고 다룰 거야. 다항함수 가지고 다루는 거는 이제 수투에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걔네들도 다 들어와요. 네. 걔네들 안 다룰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걔네들도 다 들어와. 여기서 새롭게 공부가 되는 내용은 초월함수들을 가지고 공부할 거라는 거지. 초월함수들은 뭐 1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유무리 함수들부터,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수원에서 공부한 거죠.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다음에 뭐 공부했어?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미분적분을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지수로그 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순서는 지수,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렇잖아. 네. 근데 지수 전에 로그 극한부터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앞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정형이 아니면 우리가 딱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극한으로 보내라고 하는 어떤 연속의 함수가, 로그 함수도 다 연속의 함수잖아. 네. 지수 함수도 연속의 함수고. 다 연속의 함수고, 삼각함수 다 연속의 함수들이고, 그지? 연속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도 그냥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일치하는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고 막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극한은? 무한대로 가는 것도 그래. 또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한 거. 수열의 극한일 때는 무한대로 가는 법밖에 없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에서는 어떤 계산들을 많이 했어? 어떤 꼴을? 영분의 꼴? 그래. 0분의 0꼴 계산한 거야. 뭐 다른 거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에서는 그냥 0분의 0꼴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도 0분의 0꼴이야.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다 0분의 0꼴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0분의 0꼴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라는 놈이 1로 가까이 가는데 x분의 로그 뭐 3을 밑으로 하는 x 이거 극각 구하래. 값이 얼마겠어? 0. 그래 이거 0이야 그냥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 안 한단 말이야. 0분의 0꼴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부터 로그함수부터 볼게. 로그함수부터 볼게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로그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로그함수가 있어. 얘가 y fx야. 그럼 얘는 1을 집어넣어야 0 되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극한값 계산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x를 1로 보낼 거야. 그럼 분모도 0으로 만들려면 분모가 얼마 있어야 돼? x-1 있어야겠지? 네. 그리고 분자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0분의 0꼴이지. 이거 공부하자는 거야. 근데 좀 불편하게 생겨서 우리는 x가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갈 때 극한을 다루기보다는 실제로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다루고 싶은 거거든. 네.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시켜요.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원점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옮겨오는 거야. 그럼 이 함수는 뭐가 돼? x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옮겼어. x 플러스. 그렇지. 그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x를 0으로 보내고 분모를 x만 두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지. 요놈의 극한을 다루겠다는 거야.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 우리가 증명 없이 인정하고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누가 있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 되고 요놈은 자연대수 2라고 그러니까 얘가 1.7 하나인가? 뭐 그쯤 되는 무리수예요. 네. 파이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이과에서 주로 많이 쓰는 무리수야.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놈인데 x를 무한대로 보낼 때는 이제 변수들이 조금 달라지겠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x분의 1이 생기고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이.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생겨.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똑같은 식인 거야. 네. 얘도 또 똑같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쓰는 거. 오케이? 네. 이건 이제 뭐 교과서 같은데도 뭐 x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값들을 이제 실제로 점점 가까워질 때 값들이 1.7 하나 거기 뭐 그놈으로 계속 가까워진다라고 숫자를 직접 써가면서 보여줘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뭐 이렇게 수식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쓰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를 증명하는 거야. 저걸 가지고 있어야 돼. 또 요거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x분의 1이 앞에 곱해줘도 되는 거지. 이거 로그의 성질이 아니다. 이건 그냥 분수식. 네. x분의 1이 앞에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앞에 곱해진 숫자는 진수의 지수로 올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바꿔 써놓고요.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놈을 지수로 올리면 그럼 저기 있는 저놈이 보이는 거네. 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 이렇게.
그래서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얘가 EU 수정값을 가지는 거라서 이놈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가 돼요. 그런데 밑변환 공식에 의하면 밑과 진수를 바꿨을 때 우리는 얘를 역수로 바꿨을지. 그래서 이놈이 ln a분의 1이 되는 거야. ln이라는 놈은 밑이 2인 로그. 네. 이 과정을 이 함수를 애초부터 그럼 ln 함수를 가지고 쓴다면, 처음부터 함수 자체를 ln 함수로 가지고 쓴다면 여기 a라는 자리에 다 2가 들어가 있는 거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도 2네. 그 밑도 2이고 진수도 2니까 이거 값이 얼마야?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그 극한값이 1 된다는 거야. ln 함수로 쓰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ln x, ln 1 플러스 x. 얘는 극한값이 1 된다는 거야. 물론 얘보다 얘를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여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수치에서 공부했었어. 극한은 결국 뭘 찾으려고 계산했던 거냐? 우리 극한 막 공부하고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 수치에서 연속? 극한하고 연속했어. 그 다음에 스트레쳐서? 갑자기 거기서 스트레쳐 들어갔어?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연속성 유무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판단했었지. 그 미분 가능성 판단할 때 무슨 극한값을 봤냐면 기울기의 극한을 봤어요. 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맞죠? 그거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미분. 미분이 된다니까 이제 미분하자야. 그래서 극한값을 공부한 이유는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였어. 근데 그 미분을 정의할 때 방법 자체가 기울기 극한이에요. 네. 그죠? 네. 결과적으로 그거 하려고 극한값 계산을 공부한 거야. 네. 얘랑 뭐 다르겠어? 우리는 뭘 공부하려고 극한을 계산했냐면 기울기의 극한을 공부하려고. 이게 기울기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 네. 어떤 함수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냐면 로그 함수인데 밑이 2인 로그 함수겠지?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옮겨서 여기. 그죠? 그럼 옮기기 전에는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해 준 거야. 얼마라고? 1이라. 이 1이란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 접선의 기울기는 1이라고 알려준 거야. 이거 알려준 건데 안 쓰고 맨날 나올 때마다 계산하고 있으면 수학을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건. 산수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네. 여기서 알려준 이 정보는 이 로그 함수는 이 x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앞으로 이거 계산 없이 쓸 겁니다. 로그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 함수의 극한. 지수 함수는 0이 되는 함수값이 없는데. 그지? 네. 지수 함수는 x한테 뭘 집어넣어도 양수잖아, 이거. 네. 그래서 얘도 평행이동을 또 해야 되겠네? 이 지수 함수하고 저기는 로그 함수하고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쟤 아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지? 네. 얘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면 되겠네? 네. 요 놈은 얘를 정근선으로 가지게끔 원점을 지나게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fx입니다. 그래 놓으면 이제 x한테 0 집어넣으면 얘가 함수값 0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a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놈을 다루는 겁니다. 이제 요번에는 조금 더 귀찮아요, 쟤보다. 치환하는 형태의 극한을 다룰 거야. 앞으로도 치환하는 형태의 극한은 지금 얘를 다루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면 돼. 치환하는 건 뭐 모르지 않을 거고요. 치환을 못하진 않잖아, 그지? 고등학교 1년 때부터 치환을 많이 해봤으니까. 누굴 치환할 거냐면
이 덩어리 전체를 다 치환할 거야. 네. 분자에 있는 덩어리 전체를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t로 치환할 거야. 복잡하게 생긴 저놈을. 그러면 얘 넘겨오고 x라는 놈을 내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x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 플러스 x t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이걸로 바꿨을 거야. 그럼 이제 t라는 변수로 다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자, x는 0으로 갈 거래. x가 0으로 갈 거래. 그러면 t는 어디로 가? x가 0으로 가면 얘가 1로 갈 거라서 네. 1-1이니까 t도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변수 바꿔 쓴 놈이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되고요. 분모에 있는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 플러스 t가 되고요. 분자 이 덩어리 전체는 t가 되고요. 이렇게 치환해서 써놓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 놈의 역수야. 똑같은 모양인데. 맞죠? 네. 역수니까 저 계산 똑같이 하는데 역수로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쭉 그렇게 계산이 될 거라서 이 놈은 결과적으로는 저놈의 역수. 저놈의 역수는 뭐야, 그럼? LNA네. 이해되겠지? 네. 마찬가지로 이놈도, 아이고, 자르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이놈도 함수를 애초부터 밑이 2인 지수함수로 두면요. 이 함수를 애초부터 밑이 2인 지수함수로 두면 여기서 계산했던 A라는 놈 대신에 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2 들어갈 거니까 값이 또 1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 값이 1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가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수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0이라는 x 이퀄 0이라는 요점 0,1이겠죠 여기는.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된다는 거야? 1 돼야 된다는 거야. 요 기울기는 1이다 라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 그래서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을 봤고요. 요게 지금 기본 틀이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얘도 가끔 물을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얘도 가끔 물어. 이거 계산도 가끔 물을 거고, 얘도 가끔 물을 거고. 계산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많아. 얘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이 꼴을 잘 결정하는 게 문제야. 요 꼴을. 얘는, 예를 들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요런 거 극한 다루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요 덩어리가 저 위에서의 x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여기도 똑같이 x가 있는 거지. 그럼. 네. 이 같은 모양 찾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 덩어리는 극한값이 얼마라는 거야? 1 된다는 거야. 그리고 x한테 0 집어넣을 거야. 여기 5분의 1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얘랑 같은 모양이 되게끔 우리는 계속 식을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의 거의 대부분이 그럴까? 기본형 꼴을 내가 잘 갖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유도만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값으로. 그래서 지수함수의 극한이나 로그함수의 극한도 다 이런 식의 어떤 계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미분편에서 많이 쓸 거. 1에서의 기울기, 이거 0에서의 기울기. 요 정도는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예전에 공부했을 때도 이 도함수 정의하는 방법들은 아마 다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요 극한값은 로그 함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를 밑으로
밑으로 하는 1 플러스 x를 ln a분의 1로 쓸 거라는 거였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를 1로 쓸 거라는 거였고요. 지수함수에서는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꼴을 ln a라고 쓸 거였고, 그래서 애초부터 함수가 위치 2인 지수함수였다면 얘는 1이 될 거라는 거였지.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한 거고, 이 극한값들의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도함수로 넘어갈 건데, 로그 함수의 도함수 미분법이나 지수함수의 미분법들을 도함수의 정의로 확인할 건데, 수트에서 공부했어요. 도함수의 정의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모양을 두 개를 가져.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는 것도 미분계수야. f'-a. 근데 또 다른 모양이 하나 있었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러면 얘도 f'-a였어. 이건 이제 a라는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이건 미분계수 정의야. 근데 도함수의 정의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임의의 점 x에서의 기울기를 보고 싶어서 a 대신 x를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 a 대신 x를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식이 무너져 버려. 그래서 얘밖에 도함수의 정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도함수의 정의의 모양이 f'-x를 정의하자는 건데, 그놈은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였죠? 그래서 미분법을 정의하는 방법은 쟤밖에 없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도 결국은 쟤로 정의를 했던 건데, 증명하는 과정은 이제 이항 정리까지 들어가 있어야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갔지. 수트 공부할 때 엄밀한 정의는 이항 정리까지 들어가야 돼. 어쨌든 이거 가지고 로그 함수부터 미분법을 해볼 거야. 이 함수부터. fx가 첫 번째도 fx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라면 이 함수의 도함수인 f'-x는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니?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쓰는 거네. 요거를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써놓고 나면 이제는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야. 근데 0분의 0꼴이네. 맞아?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하려면 이제 저거를 썩어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그래서 로그의 성질로 일단 요 두 로그의 차를 진수끼리의 나눗셈 계산으로 바꿀 수 있잖아. h분의 로그 a를 밑으로 하고요. 얘가 분모로 갈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생겨요.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싶다고? 이 모양을 찾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가 x분의 h가 있으면 좋겠네. 그럼 여기도 x분의 h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의 분모에 x분의 1을 곱해주고요. 분자에도 x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요거 x분의 h 생긴 거 맞지? 근데 모양이 저 모양이 됐으니까 얘는 얼마? 얘는 그냥 ln a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극한값 계산이 얘가 ln a분의 1이 되고, 이 뒤에는 x분의 1이 남았네. 근데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x분의 1은 그냥 남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결과가 뭐야? 곱하기니까 x ln a분의 1이 이 로그 함수를 미분한 결과입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fx가 애초부터 fx라는 애가 애초부터 ln 함수였다면
여기 있는 A들을 다 2로 바꿨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 미분하는 놈은 뭐가 돼? X, X분의 1이 되는 거야. 네. 그지? 그래서 로그, ln 함수는 미분하면 X분의 1.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다항함수 미분할 때 차수를 계속 내린다며. 네. 그죠? 차수를 계속 내려서 1차 함수를 미분하면 상수가 될 거고요. 네. 상수를 미분하면 계속 상수야. 네. 더 안 내려가. 그지? 근데 차수로 생각할 때 x의 2차 얘를 미분하면 x의 1차 또 미분하면 x의 0차 그 다음에 원래 뭐가 나와야 돼? x의 마이너스 1차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얘가 안 나온단 말이야. 다항함수의 미분. 얘가 어디서 나왔어 지금? ln 함수에서 나온 거지. 그지? 네. 그런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는 놈이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놈입니다. 로그 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fx를 지수함수로 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으로 쓰면 되겠다. 그지? 저 f 거기는 도함수 정의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써놓고 보니까 이번에는 공통인수가 보이네. 네. 이거 지수에 뭐 덧셈 뺄셈 이거 한 거는 여러분 곱한 거잖아, 그지? a x제곱도 갖고 여기도 a x제곱을 갖고 있어서 두 개를 묶어내 보면 h분의 a의 x제곱으로 얘를 묶어내 보면 a의 h제곱 마이너스 1의 모습이네요. 네. 그죠? 그러면 요 모습이 얘야 얘. 얘야. 네. 여기서는 변수가 x였어. x였어. 여기서는 변수가 h로 바뀐 거죠. 쟤랑 똑같은 거 맞지? 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극한 리미트를 취해주면 ln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의 x제곱 곱하기 ln a가 돼요. 요거 지수함수 요거 그대로 남고 얘만 붙어. 어쨌든 요놈도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애초부터 밑이 2인 지수함수였다면 여기서의 과정도 다 밑수 a를 2로 바꿨을 거죠. 그럼 얘가 또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밑이 2인 놈이래. 그러네. 얘는 도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놈이 나와버리네. 그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놈이죠. 미분했는데 지 자신이 자기랑 똑같은 놈이 나와. 그럼 얘는 적분해도 지랑 똑같은 거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 물론 뭐 부정적분 할 때는 적분 상수가 생기긴 하겠지만 미분해서 얘가 나온다면 적분해도 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한 미분법 증명을 해봤습니다. 네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증명 일일이 해가면서 문제 풀지 않잖아. 그지? 근데 이런 과정들은 문제 풀 때 사용되긴 해요. 근데 이 과정들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한 번씩 다 증명해서 정리해 보시고 우린 결과를 가지고선 이제 앞으로 미분법을 실제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여기다 x한테 1 집어넣으면 도함수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였지 이거. 1에서의 기울기. 네. 맞죠?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지수함수 x = 0일 때 기울기 1이라는 거. 그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시고 혹시 로피타 정의 얘기 들어봤니? 그냥 미분해도 수량하는 값이 같다. 0분의 극각각 계산 0분의 0 꽂을 때 미분하면 극각각 계산이 같은 놈으로 나온다는 거여서 이런 거 정리할 때 식을 좀 조작해서 얘를 찾아내는 거잖아 원래. 네. 이게 뭐 2배 f 프라임, 뭐 3배 f 프라임 1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막 찾아낼 건데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로피터 써버리면 돼. 찍어도 되겠어요? 네.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2h f 함수를 주고 이놈의 극각값을 계산해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극각값 계산은 다 기울기 극한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 다 도함수의 정의, 또 미분계수 정의로 이제 변형해서 문제를 풀 거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냅두고 h분의 f의 1 마이너스 2h 이렇게 냅두는 거지. 이제 필요한 놈들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 f1이 필요할 거고 뺐으니까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야 이게 더해준 거죠. 그렇게 정리해놓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은 여기 1, 1이 같은 모양이어야 돼. HH가 같은 모양이어야 되고, 그지? 여기도 1, 1이 같은 모양이어야 되고, 얘도 같은 모양이어야 돼. 부호까지. 그래서 저놈도 부호도 이렇게 정리해주고 마이너스로 여기 2도 곱해줘야 되고 분모 분제 똑같이 2를 곱하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이제 얘가 뭐가 돼? F 플라임 1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플러스 2 곱해진 거 있고 부호가 어떻든 간에 이게 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그냥 F 플라임 1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3배의 F 플라임 1이 돼요. 못 만들진 않을 텐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 맞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얘 그냥 로피탈 정리 써보면 분모 미분할 거고 분자 미분할 거라며. 근데 여기가 이제 합성함수여서 속미분하는 것만 좀 고려해주면 되는 거야. 분모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극한값은 같을 거예요. 저놈 계산한 극한값이나 여기서 이놈 계산한 극한값이 같을 거야. 분모는 1이니까 안 쓸 거야. 또 분자 미분해주면 F 플라임 1 플러스 H 속 미분해도 1이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플라임 1 마이너스 2H. 그리고 속 미분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2. 지금 변수가 H인 놈이잖아. 그지? H에 대한 미분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면 된대, 이제. 이거 극한 갖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0분의 0꼴 아니잖아.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F 플라임 1 마이너스 2 곱할 거니까 플러스 2배의 F 플라임 1. 이 롭스터 정리를 자꾸 써보세요. 근데 수투할 때는 계속 썼어요. 아, 썼었어? 오케이. 자주 잘 쓰면 돼. 삼각함수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거야? 네. 덧셈 정리는 어떻게 만들었어? 뭐로 증명을 들어보긴 했을 텐데. 증명 원 그리는 거 그걸로 봤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여기쯤에 알파라는 각이 있고, 여기쯤에 뭐 베타라는 각이 있고, 이렇게 베타라는 각이 있고, 알파랑 베타는 이렇게 각이 있고, 이거 반지름이 뭐 일자리인 단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놈의 좌표는 어떻게 나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아주 알파가 전부 다예요. 요만큼까지가 알파예요. 여기까지가 알파. 근데 요놈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이렇게 잡히는 거야?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놈을 이어주면 요 길이를 두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걸로 요 A랑 B라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A, B의 길이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에서 요 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그걸 이용해서 요 길이를 체크하고 싶어. 코사인 제2법칙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코사인 덧셈 정리를 하나 먼저 정의를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각을 계속 바꿔가면서 나머지 애들을 보는 거야. 요렇게 봤던 거 맞아? 네. 그래서 AB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과 비교해서 코사인 덧셈 정리를 유도합니다. 요거 좀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삼각형 두 개를 세워놓고 보기도 해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지. 네. 요 삼각형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도 있고,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공간도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냥 필수로 다. 근데 지금 그게 선택으로 나와서 거의 안 하죠. 네. 그래서 벡터라는 걸 잘 몰라. 이거 벡터로 쓰면 그냥 바로 나와. 벡터로 쓰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요즘 벡터를 안 하니까. 뭐 기하 벡터에서 공부했던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 그림 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세팅을 잘 해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덧셈 정리를 가지고 백각 공식도 만들 거고, 반각 공식도 만들 거고, 곱을 합차로, 합차를 곱으로, 뭐 이런 공식들을 다 만들어낼 거거든. 그래서 덧셈 정리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 극각각 계산부터 또 하는 거야. 이 극각각 계산을 하려면, 삼각함수를 가지고 극각각 계산을 하려면 얘가 필요하대. 얘네가 필요하고, 다음 시간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일주일 동안 문제 풀 게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기는 하고,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가온이가 보기에는 예전에 공부했던, 뭐 한 1년 전에 공부했으니까 금방금방 기억도 나고 할 거거든?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을 한 번씩만 이렇게 보여주면, 기억은 새록새록 나겠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 미분법이랑 로그함수 미분법. 거기까지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래, 요것만 볼게, 일단. 주점사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x값 차,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요 차를 제곱할 거고요. 플러스, y값의 차도 제곱할 거지?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네.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요놈의 제곱. 이거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네. 루트 안 씌울게요. 제곱 구하기. 얘도 제곱 구하고 얘도 어차피 코사인 법칙도 제곱 구하는 거잖아.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과 코사인 법칙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할게요. 그러면 이제 루트 안 씌울 거야. 요거 정리해 보면 코사인 제곱 베타도 나올 거고 사인 제곱 베타도 나오겠네? 네. 그거 1. 여기도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그것도 1.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로 나오는 애들은 여기 가운데 항들만 문자로 나오겠네. 그죠? 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요거 계산한 결과는 이거겠지? 그걸 코사인 법칙으로 만들어도 얘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계산해보면 요 길이의 제곱은 양 옆변 요거 두 개 가지고, 이거 둘 다 1이라고 그랬죠? 네. 양 옆변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듯이 1제곱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1 하고 코사인을 적어주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저 각의 크기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 네. 이게 지금 코사인 제곱으로 AB 제곱 구하는 거 맞죠? 코사인 법칙으로 AB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정리해보면 얘가 2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2 똑같이 갖고 있고 마이너스 2도 똑같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애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죠? 그리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덧셈 정리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젠 수1에서 공부했던 음각 공식 하나 이용할 거야. 음각 공식을 이용해서 요 마이너스 베타를 치환할 거야. 그냥 베타로. 네. 됐어요? 그렇게 문자를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사인은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이놈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같은 거지. 네. 코사인 베타도 있어요.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돼? 그냥 얘는 그냥 코사인 베타야. 음각공식이 코사인은 그냥 마이너스 5를 먹어버려.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 건데 여기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만들 건데 이때 코사인 베타는 안 변한대. 근데 사인 베타는 뭐가 된대?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된대.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든 거고요. 되죠? 또 치환할 거야. 이번에는 알파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을 거야. 네. 플러스로 집어넣을까? 무슨 되니?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각이 또 바뀌지. 그래, 플러스를 집어넣어. 그러면 또 사인 알파가 바뀌는 모습이 생길 거고 코사인 알파가 바뀌는 모습이 생기겠지.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야. 그럼 사인 덧셈 정리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덧셈 정리들을 유도할 거거든. 되겠어? 네. 나머지 각들 정의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삼각함수의 극함부터 또 삼각함수의 미분법까지 거기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음 주까지는 요거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법까지 해갖고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하면은 삼각함수까지를 끝낼 거야. 지금 나가는 거 괜찮겠어? 네. 이거 한번 공부해봤던 내용이라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이거 너무 빨라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세요. 네. 네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좀 쭉 뺐습니다. 괜찮겠지? 네.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정리하고 그럼 이제 사실은 할 거 없는데? 초월함수 미분법이 달라지니까 네. 미분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거 미적분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네. 거의 다 한 거야. 거의 50% 이상 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까지 하면 거의 50% 이상 한 거야. 미분법 들어가서 이제 미분하면서 생기는 모습들이 여기서 공부한 내용도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거든. 그 미분에서 공부했던 순서는 똑같아요. 증가감소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극대극소 찾고 그리고 그래프 개형 그리고 그러면 속도가 속도.